하나의 공간에서 또렷한 연설도 하고 풍부한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해내는 것. 이거 정말 풀기 어려운 퍼즐 같은 거거든요. 건축가와 음향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씨름해온 문제입니다. 이 질문 어떠세요? 간단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건축가와 음향 기술자들을 정말 골치 아프게 한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의 공간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소리를 모두 완벽하게 품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문제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한 데 있어요. 바로 연설과 음악이 원하는 소리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아주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 보세요. 근본적인 충돌은 바로 이 잔향 시간, 그러니까 소리가 공간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여기에 있어요. 연설은 어떻죠? 소리가 바로바로 사라져야 한마디 한마디가 명확하게 들리겠죠. 반면에 클래식 음악, 특히 오케스트라 연주는요, 소리가 공간 전체를 감싸면서 길게 울려 퍼져야 그 웅장하고 풍성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짧게, 다른 한쪽은 길게, 완전히 정반대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국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이 어려운 퍼즐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8개의 공연장들을 만나볼 텐데요. 그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을 통해서 해법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바로 건축물 형태 자체가 소리를 망가뜨리는 경우예요. 특히 부채꼴 모양의 공간들이 그렇습니다. 부채꼴 모양 홀. 모든 관객의 시선을 무대로 쫙 모아주니까 시각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디자인이죠. 근데 이게 소리의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웸블리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겉보기엔 정말 인상적이지만 음악 공연에는 음향적으로 거의 재앙에 가까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설계였습니다. 아니, 왜 실패했을까요? 원인은 명확하게도 이 부채꼴 모양 자체에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80도로 쫙 펼쳐진 벽. 소리가 어디에 부딪혀서 관객석 쪽으로 풍성하게 돌아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음향 에너지는 그냥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고 거기다 2,500개나 되는 푹신한 의자들이 그나마 넘은 소리마저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 버리니 음악한테는 뭐랄까 사막 같은 공간이 셈이죠. 자, 이렇게 극단적인 실패 사례가 있다면 그래, 그럼 중간에서 타협을 해보자 했던 곳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결과는 좀 애매했습니다. 더비 어셈블리 룸이나 레딩 헥사곤 같은 곳들이 그랬는데요. 이런 곳들은 잔향 시간을 두고 말 그대로 타협을 한 거예요. 연설에 좀 더 맞추자 해서 짧게 설정을 한 거죠. 결과요? 당연히 연극 같은 걸 할 땐 대사가 또렷하게 잘 들렸는데 음악은 정말 생기 없이 바싹 마른 소리가 나버린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울리려면 잔향 시간이 거의 2초는 필요한데 이 홀들은 연설에나 맞는 1초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결국 뭐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음악이라는 토끼는 그냥 저 멀리 놓쳐버린 꼴이 된 거죠. 아예 극장을 먼저 생각하고 설계한 곳들도 있어요. 에덴 구트나 플리머스 극장 같은 곳들이죠. 이런 곳들은 음악 공연을 할 때 오케스트라 쉘이라고 부르는 임시 반사판을 무대에 설치해서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무대 위 천장에 있는 그 무대 장치들을 매달아두는 텅 빈 거대한 공간, 바로 플라이 타워로 소리가 그냥 쑥쑥 다 빨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타협 대신 변신을 택한 정말 혁신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던게이트 센터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던게이트는 에어캐스터라는 기술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호버크래프트처럼 공기 압력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객석 덩어리들을 살짝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쓱 밀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놀랍습니다. 연극을 할 때는 이런 전통적인 극장 모양, 리링 모드였다가 거대한 객석 타워들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음악회에 딱 맞는 콘서트 모드로 공간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향적 변신의 비밀 병기, 그건 바로 무대 위쪽에 숨어 있는 이 거대한 공간,
플라이타워입니다. 보통 연극할 때는 무대 장치를 매달아야 하니까 열려 있죠. 자, 바로 이 지점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음악회를 할 때는요, 이 어마어마한 플라이타워 공간을 그냥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간단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공연장 전체의 부피, 그러니까 소리가 머물고 울릴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확 늘려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결과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플라이타워를 열어놓는 극장 모드에서는 잔향 시간이 1.1초, 딱 연설하기 좋죠? 그런데 이걸 닫아서 부피를 키운 콘서트 모드에서는 1.7초까지 쭉 늘어납니다. 이건 음악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가 음향의 변화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그 변신의 결과물입니다. 이건 그냥 무대 앞에 반사판 몇 개 세워놓은 극장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또 음향적으로 완벽하게 음악을 위해 다시 태어난 진짜 콘서트 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성공적인 다목적 홀의 조건은 과연 뭘까요? 던게이트가 보여준 성공 공식,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설프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부피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였어요. 플라이타워를 막아서 소리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에어캐스터 같은 기술로 아예 건축 구조물을 움직여라 소리가 가장 잘 울리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중간하게 음향적으로 타협하려 들지 마라. 최고의 해결책은 공간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변신시키는 것이다. 던게이트의 이런 혁신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건축이라는 게 과연 자신의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유연해지고 또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